원신 박스오피스 김명호입니다. 저번 주엔 저희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랜만에 크로마키도 펴고 PD랑 같이 각 잡고 완전히 거의 유튜버 마냥 각 잡고 찍었는데, 이번 주는 보시다시피 다시 방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구석 여포 아니면 방구석 만화 리뷰. 엄청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라운드 100 저질의 노래. 이 라운드 100 100화를 기념하는 건지 어쩐 건지 다시 만신이 돌아왔습니다. 내용만 봐도 만신이죠. 왜 만신이냐고요? 저희들 머리엔 이미 뇌수가 이렇게 질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만신으로 그냥 바로 승급, 태세 전환. 잠깐 지금 트집 잡는 당신 머리에 여기 뭔가 흐르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같이 보는 격계 3반 들어가 봅시다. 저번 주엔 병원에서 마리아를 본 차수월로 내용이 끝났었죠. 저번 화에서 그대로 내용이 이어져서 영준이도 마선배 마리아를 보고 병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싸답게 지은이에게 농담 한번 던졌다가 바로 마리아 옆에 누울 뻔한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요. 와, 그냥 지속적으로 킹반인 지은이의 격투 천재 떡밥을 자꾸 뿌리시는데, 이게 장난도 3번 이상 하면은 진심이라던데 이러다가 진짜 배우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영준 수월은 지은이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수월이 웬 베인 선글라스를 끼고, 아니 이거 지은이가 딱 붙는 티를 입었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바로 실루엣 스캔 들어가는 거 보니까, 와, 저런 펑퍼짐한 티셔츠조차 몸매를 훑어보는 수월을 보니까 이 음란 수치가 말로 이룰 수가 없네요.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하이한 이런 중대한 상황에 춘천 여행이 대수입니까? 소월이는 친구들을 바로 원딜 유기하는 서폿 유미 마냥 유기시켜버리고 영준이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은 스트릿 파이트를 했다던가 본인이 굴다리를 추천해줬다던가 이런 얘기였지만, 그 와중에 주지태랑 맞짱을 떠서 본인이 주지태 코뼈를 부러뜨렸다고 말하면서 꼭 그 본인도 배빵 맞고 위험했다는 거, 배빵을 아주 야무지게 쳐맞았죠. 정권 돌려지르기. 자기 처맞은 건 쏙 빼놓고 말하는 우리 영준이, 아니지, 느그 영준이. 근데 결국 스토리상 이 학교 친구들도 굴다리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굴다리 출신이 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영준이 여자친구가 방정음이고, 퇴원 전에 이미 영준이가 본인의 과거를 방정음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풀어냈을 거기 때문에 정음이는 굴다리 출신도 아닌데 굴다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게 되었고, 간접적으로 정음이도 연관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격기반 브레멘 음악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심하민, 택견보이, 가라떼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심건기 3인방. 아무튼 그 3인방도 영웅이를 찾으러 가든 뭐건 간에 이 굴다리에 연관이 될 것 같은 걸로 보여서는, 저희가 그랜드 내피셜을 풀어보자면 이 심건기 3인방과 차소월, 최용준, 방정음 총 합쳐서 6명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굴다리라던가 아니면 격기 3반까지 같이 스토리 진행하는데 함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인공과 함께 발 맞춰서 모든 캐릭터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는 게 또 격기반의 특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방정음이냐고요? 방금 전 내피셜에서 끊기지 않고 뇌절을 한 방 더 쳐보자면, 이 3반 실루엣의 이 친구, 이쪽인가요? 어디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 있죠? 이제 개인적으로 이 친구에 대한 실루엣을 좀 따보자면, 이 철권의 에디가 좀 생각나는 비주얼인데, 카포에라 보이. 이 에디가 사용하는 무술이 카포에라인데, 카포에라라는 게 흔한 무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카포에라 하면 또 방정음, 뭔가 좀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요새 자꾸 내피셜 조금 해서 찔끔찔끔 몇 개 맞추니까 그냥 머리통이 커져서 계속 그냥 예상을 마구잡이로 던져보는. 아니 말고 굳이 1반, 2반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 방정음이 굴다리 핵심 인물인 영준이와 이어졌고, 굴다리까지 알게 된 현재로서 유일한 격기반 학생인데, 아니면 소문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디테일한 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굴다리 출신도 빼고요. 걔네들 빼고는 거의 학생 중 유일하게. 아무튼 여튼 지금 이 양기운으로 인해서 3반과 발리투도, 그리고 굴다리와 키다리 재단,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암시되는 걸로 보아서 이 현재 1, 2반 엑스트라들 제외하고 이 3반 에피소드까지 데려갈 애들이 얼추 추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웅이를 따버려서 분명히 심건기 3인방과 주지태와 이제 마리아, 이 둘은 앙숙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또 심하민도 마리아는 몰라도 주지태에게는 열등감 포함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고,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 3명은 주지태를 그렇게 챙기지 않았어요. 뭔가 되게 어디에나 있는 활기찬 반의 3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주지태가 센 괴롭힘을 당할 때도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거의 주변인 방관자. 다른 만화에서 보면은 얘가 왕따 당하고 있을 때 너희는 뭐 했어? 했을 때 지켜보는 그런 애들. 너무 디테일하게 갔나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3명과 그리고 굴다리 팸들, 3인방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 머리 긴 친구들은 좀 제끼고, 지금 좀 엉망으로 말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심건기, 그 다음에 굴다리 팸, 그리고
마리아 주지테 듀오 이렇게 해서 한 8명은 3반까지 가는 메인 핵심 뭐 스토리 캐릭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네요. 왜냐면 굴다리가 결국은 3반이나 이제 뭐 키다리 재단과도 연관이 있었고 굴다리에 대한 내용이 점점 딥해지고 있기 때문에 굴다리 출신이었던 애들도 비중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계속 유일하게 방학 때 어찌됐든 얼굴 비추고 있고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이미 실컷 말하긴 했지만 이걸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따로 영상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만들어서 한번 만들기 뭔 소리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 내피셜은 여기서 끊고 다시 본편으로 돌아가자면 이번엔 다시 굴다리로 돌아갑니다. 요새 이학 작가님께서 시점의 마술사 시점을 자주 바꾸시네요. 이 호걸의 비밀 아지트 이름이 기억의 궁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게 뭔지 몰라서 꺼무유키를 좀 찾아봤는데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유명한 기억술로 장소법이라고도 한답니다. 이게 뭐 연설문이나 시 같은 거를 좀 더 기억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세한 건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영상 만들 때마다 되게 검색을 추천하고 있죠.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럴 때마다 이런 단어들을 이제 듣고 리뷰를 할 때마다 작가님이 굉장히 박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보통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의 궁전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이 현거리는 물리적으로 기억의 궁전을 만들었나 봅니다. 뭐 아무리 굴다리가 쓰레기라고 해도 요새 땅값이 얼만데 어찌됐든 굴다리도 수도권일 것 같고 어쩌면 현실로 치면 현거리 애들 좀 제법 부자일지도? 당연히 그곳에 현거리 있을 거라고 생각한 똥근역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우 씨 솔직히 이것도 되게 놀랐어요. 저 진짜 사실 만화 보면서 이 정도 리액션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영상 찍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작가님 진짜 저 여기서 설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만 보여가지고 진짜 놀랬잖아요. 이거 연속 몇 주 낚시인가요 진짜. 뭐 이 정도면 거의 강태공? 사람을 낚는 어부? 하지만 이게 사람은 익숙함의 동물이라고 매번 이렇게 자극적으로 낚이다 보니 현재는 조금 즐기고 있을지도 나만이 아닐 것 같은데 현거리를 찾아낸 근혁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직도 현거리는 멘탈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나 봅니다. 이 주지태 없이 풀어나가야 하는 막막함 속에 이 음주만 하고 있는 걸 보며 동근혁이 이번에 현거리의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한 대화를 나누고 떠나는 빅근혁인데 저는 이번 화에서 동근혁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현거리에게 상당한 깨달음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진실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가로막혔던 현거래 논리에 대한 해답 말이죠. 작중 사실 이거 진돗개다 이 바보들아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동근혁 이 장면 그 당시에 뭐 귀가 짧고 뭐 꼬리가 이렇게 어쩌다 하면서 이 현거리가 도베르만이 확실하다고 이거 확증 편향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찌됐든 본인 논리에 의해서 생김새를 보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현거래 주장에 그 당시 동근혁은 어린 나이임에도 부정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수긍했습니다. 좀 쿨하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뭐든 어때 너희들이 좋다면 나도 좋다. 항상 본인에게 엄격하고 제약을 걸고 이 명분을 챙기던 현걸에게 박식한 말이나 뛰어난 어휘를 쓴 건 아니지만 큰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요. 저도 동근혁 같은 유연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가끔 애먹기도 하는데 이번 편을 읽을 때는 동근혁의 저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감명을 받은 건 현거리가 아니라 나였을지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았을지도? 그저 빛. 아무튼 근혁이가 가만 보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그동안 리더 강도의 좌우로 이 왼팔과 오른팔처럼 항상 묘사가 됐었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제철의 정신적 지주가 현거리였다면 드러나지 않는 뿌리는 근혁이었네요. 이 제철의 인재풀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약간 굴다리를 무협이라고 본다면 이 레드엘은 사파 마교 그 자체고 제철은 그야말로 정파 연합이네요. 나름의 대위도 있고 근데 정파인데 납치도 하고 칼부림도 막 하고 막 수틀리면 다 찔러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고 근데 무협에서도 사실 착한 줄 알았던 정파가 뒤 더러운 짓은 다 한다는 거 요새 무협들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정파라고 항상 정의롭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리매치 당일 이게 무슨 복붙컷인가 했는데 저희는 이런 연출? 오히려 좋아 라고 봅니다. 뭔가 굴다리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군중 심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머리 깨진 대기하기 바라면 구대기처럼 무의미하게 생존하기만 했던 주민들이 주지태 써니자 파클이라는 역대 최대 이벤트에 광란을 일으키며 이 작두의 현거리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데 작두는 그랜드 피아노를 보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고 이 현거리는 연주자가 된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게 그 프렐류드라고 하나요? 마치 장엄한 서곡을 연주하는 듯한 연출로 이번 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만신 그 자체 사실 질풍이는 외모가 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유능한 연출가였을지도 앞으로 좀 헤비하거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회심의 역작이다 싶은 것들은
그런 걸 이제 리뷰할 때는 영상을 만들 때는 항상 이 크롬마키를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걸로 좀 다양하게 저희가 뭐 직접 발로 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어설플 수도 있으나 갈수록 고급져질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저번 화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댓글에 크롬마키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어서 살짝 서운이라고 할 뻔. 서운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복귀 표지를 장식했던 이 써니자와의 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군요. 드디어 이 싸움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제가 지금 뭐 리뷰하기 한참 전, 한 달 전, 2달 전부터 얘기하던 거. 드디어 싸움을. 저는 너무 신납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좀 하세요. 네? 댓글을 좀 써달라고요. 네. 마지막은 그래도 침착하게, 건강하게, 진득하게